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은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1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로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 문화행사 정도 하고 공개 일정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열어서 자랑할 게 많으면 당연히 열겠죠. 그런데 열어서 자랑할 게 없으시니까는 안 여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한 선택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1주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뭘 잘했는지 또 뭐가 문제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는 조금 남은 인기 관리라도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더 대통령으로서의 그 학습이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아니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출입 기자들한테는 정책 성과담은 소책자 배포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본인 공식 홈페이지, 공식 TV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홍보하고 소통을 좀 혼돈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현대 커뮤니케이션 핵심은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일방적인 어떤 정보의 흐름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내가 한 거 내 마음대로 알리는 어떤 그런 도구적인 수단에서 아마 국민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의 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의무를 조금은 적어도 해태하고 계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외교적인 이슈가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되게 보수 혹은 중도 보수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성과가 있을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은 현재로서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딱 뚜렷하게 그렇게 크게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나와서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가장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뭐 여야 반응 당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한일 외교 정상화 뭐 이런 외교를 윤석열 정부 최대 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난 1년 불균형, 불통, 불안, 산불이다. 국민을 힘들게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외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급작스러워 보이는 완전한 손해를 지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하여서는 아직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뭐 자유연대를 한다 이런 굉장히 그 어떤 그 뭐 이론적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손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걸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설명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민생 경제도 사실은 뭐 엉망이고 그 부분은 뭐 대통령이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말씀을 안 꺼내시는 것 같은데 외교안보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생 경제 망쳐놓은 것보다도 외교안보 더 망쳐놓은 게 저는 장기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정말 그게 본인의 공인지 아니면 과가 될지에 대한 좀 냉철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30여 년 동안 우리가 안 가려고 끌려 안 가려고 했던 그 미중일 삼각협력 체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끌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여론조사들을 많이 했는데 MBC에서 지난 7일하고 8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 36.1%, 그다음에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응답이 6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긍정 평가하신 분들한테 제일 잘한 분야 뭐냐 물었더니 주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50%로. 그런데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4.7%가 제일 잘못한 분야로 외교 안보 정책을 꼽았다. 예, 어떠세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뭐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진 분들하고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그대로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죠. 민생 경제에서 뭔가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것도 아마 고려요소 안에 넣으려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 보수층도 진보층도 다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를 갖고 떠들썩했던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외교안보가 부정 긍정에 다 선두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뭔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네. 예. 정말 이렇게 서로 치닫는 이런 갈등은 좀 더 좀 심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려해 왔던 것은 넷플릭스의 투자가 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굉장히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배우나 한국이 받은 것은 별로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한국의 배우들이나 한국의 제작사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크게 늘린다든지 뭔가 좀 더 들어가는 실질적인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얘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관계도 사과를 한 듯 하지만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김대중 오부치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사실 이게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잘 돼서 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이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크게 호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방미 성과에 관한 평가들은 조금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고 그거는 리서치 여론조사한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하게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 관계없이 굉장히 부정적 평가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동률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은 좀 저는 오산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너무 팽팽하게 네네. 그런 와중에 일단 지금 조금 뭐 묻힌 것 같긴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침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피한 조치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36.4%인데 너무 양보한 조치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답변은 60.6%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게 누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적에 분명히 피해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들이 견지해왔던 그런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고 우리 그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이나 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전혀 어떻게 제대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봅니다. 예. 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고요. 뭐 한일 정상회담 있었으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과거사 관련 사죄 부분에 있어 보다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떤 면에서 진전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총리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표력한 거 외에는 아니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총리가 담았기 때문에 뭐 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저는 기시다 총리의 어떤 톤은 대단히 이분이 관방장관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정확하게 전략적인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결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반성 이걸로 받아들이지 않게 그렇게 딱 톤 조절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깊은 사죄와 반성, 적어도 김대중 오부치 선에서 이야기했던 통절한 역사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가끔 이렇게
이 뭔가 풋노트라고 그러죠. 사족을 달기는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 회담이나 이런 것 자체를 미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것들의 양해 사항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하여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관한 한국 측의 검증을 수용한 게 정말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찰단이 1박 2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철저하게 검증이 아니고요. 이미 검증이 아니라는 거 일본의 그 경제산업상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그 검증 아니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검증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일본이 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한국의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저는 대단히 요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시찰단 이틀에 걸쳐서 파견하는 거는 그런 일본이 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이건 국제사회에다가 일본이 이웃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괜찮다고 하더라. 너희들 왜 그러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도와준 역할이다. 네, 정부 여당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하는 수준이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좀 철저하게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테면은 일본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리포트하는 것을 듣고 뭐 이거 그냥 바깥에서 좀 쳐다보고 그래 가지고 오는 그런 절차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만족스럽게 그래 그거라도 해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줄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 5월 23일 갔다 온 그 시찰단 이후에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지금 기대보다 훨씬 잘했네 혹은 기대만큼 잘했네라고 하는 것들이 외교적인 성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뭐 WHO 아마 수산물 규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스텝 밟고 나서는 당연히 풀게 될 거고요. 아마 거기에 우리도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을 때 저는 적어도 수산업계의 어떤 타격 그다음에 저만 해도 뭐 사실 수산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겠죠. 예. 사실 외교를 위하여서 뭐 미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강대국이 이 중 혹은 약소국에게 하는 거지 약소국이 나서 가지고 약소국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국력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해가면서 하는 거는 좀 외교에서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논의가 오늘로 미뤄졌는데 5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한테 사퇴 압박하는데 안 한다. 사퇴는 안 한다. 근데 하지만 반성한다. 이 정도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징계수위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징계수위 높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아마 당원권 정지 정도로 가지 않을까. 1년? 예, 뭐 1년 정도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건데요. 1년이면 크긴 하지만 저는 1년이 갈지 아니면 더 적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아마 기간을 고려할 거다. 그랬을 때 그것만 봐도 저는 그게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사안의 어떤 엄중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사실 두 분이 다 그거죠. 눈치가 없으신 거죠. 정말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는 조용히 그냥 탈당해서 무마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눈치가 없으신 거고 눈치가 없으신 게 아니고 그분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고 뒤에 뭘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도 마음대로 징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는 공천에는 걱정이 없다거든요. 그 다음번 공천에는. 그런데 최고위원이 이제 자리에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설화나 여러 가지 문제로 최고위원제를 내놓으면은 그 자체가 잘못에 대한 인정이고 잘못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공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스스로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징계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징계가 내려졌는데 두 사람이 또 불복해갖고 뭐 가처분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쑥대밭 되는 거죠. 쑥대밭 되고 정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땐 최고위가 계속 두 사람 없이 열리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비대위 체제로도 못 가고 정말 그런 국민의힘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당대표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당대표의 지도력, 리더십을 시험하는 지금 약간 이게 고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의사결정 장애 상태에 빠진 거죠.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럴 수 있는 강단도 없으신 거죠.
오늘 아침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 그냥 과감하게 잘라라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저는 결단력을 갖고 계시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후폭풍을 감당하실 그런 성정도 안 되신다고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리더십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네네.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억 코인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해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다 보여줬다. 근데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저는 지금 점점 해명하면 할수록 저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걸 예.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거고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김남국 의원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명백히 예. 이거는 위법적인 게 아니죠. 뭐 계좌 영장 추적했는데 그 99% 나온다는 계좌 영장에 대한 것도 발급이 안 될 정도면 명백하게 위법적인 상황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지금 국민의힘은 거기에다가 그런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네, 거예요. 네. 거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정말 어떤 뭐 위법적인 건 없지만은 적어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방법 외에는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늘 그 위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60억이라고 하는데 한때 60억이었는데 60억이 이제 아니고 9억 정확하게 5천 그분이 밝히셨잖아요. 21억 재산 예, 상태.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코인이라는 점이 그리고 그 코인이 보통 우리가 아는 코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짚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히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코인 위맥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뭐 전부 다 실명 계좌로 다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불법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었다는 걸 명백히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검찰이 신분이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는 위법하지 않으면은 FIU 금융 이상 거래를 할 수 활동했겠냐 있겠느냐.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 정말 검찰 나쁜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 프레임만으로 악마적인 프레임만으로 들고 들어가는 일단 거죠. 알겠습니다. 조경 교수님. 근데 법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대로고 이제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있고 네. 그동안 40대 초반에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청렴하고 또 이제 재산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60억의 문제가 아니라 한 2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해도 조금은 놀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자승자박이 돼서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아니,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네. 10억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투자할 돈이 있었단 말이야라는 것들. 그래요.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의 지지가 많았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청렴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기를 바랬던 그런 부분들이 이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실망감이 굉장히 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그냥 빨리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제출하겠다고 이게 하는데. 1년 묵혀왔던 걸 지금 터뜨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어젯밤 구속됐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한테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검찰이 뭐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저는 하나하나씩 지금 꺼내놓고 있고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아마 저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공격의 강도는 점차 늘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 하나 이론적인 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예. 저는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아마 있을 앞으로도 거라고 나올 가능성이 봅니다. 많고 네, 그건 네. 아마 저는 제로섬 게임에 거의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최대 영향으로 아마 검찰은 돌진할 거다. 그거 외에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송영 전 대표 그 뭐 지시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직접 가서 나 수사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수사 일정 아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은 좀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송영기 대표한테 물 먹이는 거죠. 뭐 예, 물 먹이는 거고 네 프레임대로 우리가 놀아나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죠. 사실. 예. 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 마음이 늘 항상 우리 정치가 깨끗하고 공감적인 데는 별로 없었지만은 요즘은 더 그냥 좀 소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취임 1주년으로 앞으로 뭘 좀 잘해라 조언을 하신다면. 그냥 뭐 저는 뭐 민생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네. 사실은 일본보다 한국이 살기가 더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가 문제에 있어서도 네네. 여기다가 공공요금까지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대통령의 각성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의 각성이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은 언론이 어떻게 자기에 대한 비판을 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 언론은 대단히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적인 프레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각성을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언론의 각성을 저는 요구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확실히 뭐 엇갈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얘기 좀 해봤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